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4번의 가출을 했던 정주영은 쌀 배달원과 쌀 가게를 운영하는 등의 생활을 하다 자동차와 인연을 맺게 되어 아도 서비스란 자동차 공장을 세우게 된다.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정주영은 현대자동차 공업사를 다시 세웠고 현대그룹을 맨손으로 일구어왔다. 그런 정주영은 1965년 현대 신입사원을 뽑는 면접장에서 한 젊은이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건설은 창조라고 답하며 면접 때 강한 인상을 남겼던 이명박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현대에 입사하게 된 이명박은 태국 건설 현장에서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건설 현장에서 이명박은 임금 불만으로 폭동을 일으킨 인부들로부터 회사의 금고를 지켜내며 기업 내에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다. 한편 정주영의 현대는 1968년부터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참여하며 대기업으로서의 입지를 다져갔고 태국 공사 현장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이명박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필요한 중장비를 수리해 공급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한 정치평론가에 의하면 정주영은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한 이명박에게 관심을 가졌고 이명박을 전천후 토목인이라 평하며 그에게 신임을 보냈다고 한다. 두 사람은 1970년부터 국내와 국외에서 건설 사업을 이어가며 현대를 키워왔고 정주영에게 능력을 인정받은 이명박은 평사원으로 입사하여 12년 만에 사장으로 승진하게 되었다. 정주영이 이때 이명박의 승진에 대해 한 말은 아직까지 회자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1987년 대기업으로 성장한 현대그룹에도 변화가 있었다. 정주영은 현대그룹 명예회장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이듬해인 1988년 46세 이명박은 현대건설의 회장으로 승진하게 되었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정주영은 70이 넘은 나이였지만 사업에 대한 열정으로 불투명했던 소련의 자원 개발에 나서게 되었고 이때 이명박은 정주영을 잘 모시기 위해 밤새가며 소련 말을 배우고 소련의 문화를 익히는 등 타국에서 정주영의 곁을 지켰다. 그렇게 동반자로 세월을 보내온 정주영과 이명박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말았다. 그리고 1992년에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으며 심지어 상대방을 깎아내려야 하는 상황까지 가고 말았다. 부자지간이나 다름없이 지내오던 정주영과 이명박 두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서로의 정치 경로 때문에 갈라서긴 했지만 갈등의 시작을 시청률 50%에 가까웠던 야망의 세월이라는 드라마로 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방송가의 소식에 관심이 많았던 정주영은 어느 날 한 유명 작가가 현대그룹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를 준비한다는 내용을 전해 듣고 이명박에게 자신의 자료 전달을 지시했다. 그러나 정주영의 예상과 다르게 그 드라마는 정주영의 이야기가 아닌 이명박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였다. 드라마 속에는 여러 이야기가 담겨 있었지만 이명박의 이야기를 주로 담은 야망의 세월에는 이명박 정부 초대 문화부 장관인 유인촌을 비롯해 황신혜, 전인화, 이동준 등이 출연했고 야망의 세월은 국민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다. 그렇게 이 드라마를 통해 자연스럽게 이명박이라는 인물이 대중에게 알려지게 되었다. 하지만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불편해지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정주영이었다.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점도 못마땅했지만 정주영이 봤을 때에는 드라마상 이명박의 이야기가 너무 포장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정주영은 이명박을 불러 드라마 내용에 대해 꾸짖었던 적도 있었고 드라마와 다른 사실을 바로잡으려 회고한 적도 있었다. 결국 이 드라마는 특정 기업을 미화했다는 이유로 방송위원회 사과 명령 조치를 받기도 했었다. 드라마가 한창 방영 중이던 1991년 7월 이명박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주영과의 관계가 언제든지 멀어질 수 있음을 밝히게 되는데 그 인터뷰 내용은 정주영 회장과 내가 오래 같이 있어서 굉장한 인간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을 위해 만났기 때문에 일 때문에
헤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재벌이란 냉정한 겁니다. 라는 식의 내용이었다. 1992년 동반자였던 두 사람의 사이가 본격적으로 멀어지고 두 사람이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그 일은 정주영의 정치 도전이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압박을 받아왔던 정주영은 정치도 사업처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1992년 통일국민당을 창당했다. 그리고 같은 해 3월 전국구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뒤 그해 5월에는 통일국민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어 12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준비했다. 정주영은 통일국민당을 창당할 무렵부터 현대 임원들이 합류할 거라 생각했고 자신과 현대를 이끌어왔던 이명박 역시 당연하게 합류할 것이라 믿었었다. 그러나 이명박은 정주영의 정치 참여에 대해 현대라는 재벌이 정치를 통해 권력을 갖게 된다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정주영의 정치 참여를 반대했고 1992년 1월 27년간 몸담았던 현대를 떠나게 되었다. 이명박이 현대를 떠난 이유는 재벌의 정치 참여 반대였지만 당시 이명박은 김영삼의 민자당으로부터 정계 입문 제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김영삼의 민자당을 통해 정계에 진출하려 했던 이명박의 기자회견을 기업 비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내용은 도덕적으로나 국민이 바라는 참신한 바람 이런 여러 가지 구비 조건들이 갖춰진 기업인들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겠냐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렇게 정주영의 뜻을 반대한 이명박은 김영삼의 민자당을 통해 정계에 진출을 하게 되었다. 27년간 이어진 정주영과 이명박의 동행은 마침표를 찍게 되었고 정주영은 아파트 반값 공약 등을 내세우며 1992년 12월에 있었던 대선에 뛰어들었다. 정주영의 추격을 받는 김영삼 측에서는 이때 이명박을 앞세워 반값 아파트는 현실 불가능한 공약이고 기업인은 빨리 기업으로 돌아가라며 정주영을 비판하기도 했다. 1992년 대선의 결과는 김영삼의 당선이었고 낙선한 정주영은 1993년 전국구 의원직을 내려놓으며 현대로 돌아갔다. 한편 현대를 그만둔 이명박은 1992년 제14대 총선에서 전국구 의원으로 당선되어 정계에 입문하게 되었다. 그리고 15대 총선에서 종로구에 출마해 당선되었지만 선거법 위반으로 400만 원의 벌금형과 10년간의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그러나 2000년 광복절 사면으로 복권되어 2002년부터 이명박은 정치 활동을 이어가게 되었다. 맨손으로 현대를 일구어왔던 정주영과 정주영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20대 이사, 30대 사장, 40대 회장에 오를 수 있었던 이명박. 같은 듯 달랐던 두 사람은 사업으로 만나 27년간의 인연을 이어왔고 서로 다른 정치 경로로 인해 두 사람의 인연은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